안녕하세요. 플래티어 IDT 사업 부문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성현입니다. 저희 IDT 사업 부문은 AI DevOps와 지능형 ITSM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함께하는 엔지니어 중심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최초 아틀라시안 플래티넘 파트너사로서 16년 동안 650개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플래티어의 경험과 고객이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서비스 콜렉션을 활용한 지능형 ITSM 구현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파트입니다. 1에서 3장은 PPT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콜렉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능형 서비스 관리 요소들과 로보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에서 6장은 데모 영상입니다. 지식 기반 셀프 서비스, 인시던트에서 장애 분석, 데브옵스 연동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짧은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틀라시안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아틀라시안의 로보 AI가 실제로 ITSM 업무를 어떻게 바꾸는지, 비즈니스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비스 콜렉션의 핵심 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서비스 콜렉션의 제조사는 아틀라시안입니다. 전 세계 30만 개 이상의 고객사, 포춘지 500대 기업의 80%가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 콜렉션의 메인인 JSM은 2019년 ITIL4 발표 전후로 시점에 아틀라시안이 집중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짧은 기간에 6만 개 이상의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 플래티어도 매년 다수의 ITSM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10년, 15년 전 노후화된 ITSM을 개선하고 싶거나 때론 신규로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과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콜렉션은 아틀라시안에서 만든 패키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업무 관리를 하는 지라와 지식과 협업의 컴플런스 등의 제품들을 서비스 중심의 철학과 사상으로 결합하여 만든 제품 집합입니다. 모든 제품은 개별 판매가 되지만 향후 콜렉션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5개의 콜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서비스 콜렉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콜렉션들은 클라우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2029년 온프라미스 DC 제품에 EOL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 콜렉션은 JSM, CSM, 어셋, 로보 4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존 JSM 클라우드 고객은 어셋, 로보를 지금도 사용 가능하신데요. CSM은 따로 신청을 하시면 사용 가능하실 것입니다. 기존 사용자 중에서 CSM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CSM 로보 AI를 통한 좀 더 고객 친화적인 고객 중심의 ITSM 포탈 서비스입니다. 고객과 직원 간, 고객과 지식 간의 빠른 연결에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틀라시안의 주장은 도입부터 가치 창출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은 어떤 제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JSM은 서비스 콜렉션에서의 메인 제품으로 전체 IT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ITSM 솔루션입니다. 어셋은 어떤 서버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고 장애 시 어떤 팀이 영향을 받는가를 한눈에 파악해주는 CMDB입니다. 로보는
아틀라시안 전체 제품을 아우르는 AI 베이스 플랫폼입니다. CSM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JSM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고객 중심의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실제 JSM과 CSM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구조는 아니고 업무의 목적에 따라 JSM으로 구성할지 CSM으로 구성할지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콜렉션의 가치를 한마디로 하면 연결과 속도입니다. 연결은 제품과 고객부터 IT, HR, 경영진까지 조직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있는 것이고, 속도는 AI가 반복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혁신 가속화, 빠른 가치 실현, 기업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집니다. 연결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서비스 콜렉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콜렉션이 중심에 있습니다. 고객에서부터 회사 조직 전체가 하나의 흐름 안으로 연결합니다. 기존에는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내용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적절한 팀을 찾아 전달하고 다시 답변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상당수를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콜렉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틀란시아 안에 어느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서비스 콜렉션은 당연히 이 제품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연결은 아틀란시안 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보 커넥트를 통해 아사나, 구글 드라이브, 슬랙, 서비스나우, 젠데스크 등 외부 서비스와도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통합이 아니라 내 권한 범위 안에서 맥락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IT 운영 담당자에게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자빅스, 스플렁크, 데이터독 같은 모니터링 도구들과 JSM이 직접 통합됩니다. 알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JSM의 인스턴트가 생성되고 로보 AI가 원인 분석과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AWS EC2, RDS 등 클라우드 인프라와 연동되어 인프라 이벤트가 실시간 연동됩니다. 아틀란시아 마켓플레이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JSM 클라우드만 해도 1300개가 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저희 플래티어에서도 플러그인을 개발해 오고 있지만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플러그인 생태계가 아틀란시안을 지금까지 성장시킨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바뀐 문화로 많은 비용에 유지 보수가 어렵고 무거운 개발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안정적이고 저렴한 플러그인에 맞춰서 업무를 하게 된 것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결국 아틀라시아는 팀워크 그래프라는 데이터 아키텍처 기반으로 100개 이상의 커넥트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솔루션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별도 개발 없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기존 업무 환경 위에 AI 서비스 관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GitHub, 깃랩, 피그마, 슬랙,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 여러분의 팀이 지금 쓰고 있는 도구 대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4가지 차원의 연결입니다. 첫째, AI 기반 고객과 조직 전체와의 연결. 둘째, 아틀란시안 제품들 간의 내부 연결. 셋째, 로보 커넥트를 통한 외부 사스 연결. 넷째, 모니터링, 인프라 도구와의 IT 운영 연결. 이러한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고객부터 개발, 운영, 경영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아틀란시안의 고객 사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회사인 스플렁크는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전환 후 기술, 재무, 운영, 법무 모든 부서가 하나의 플랫폼을 쓰게 됐고 회사 전체가 통합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입니다. 기존 ITSM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AI까지 따로 붙이면 통합비용, 학습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실제 고객 입장에서도 JSM은 비용 측면과 사용성, 연계성,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구축 시 AI를 포함한 단일 플랫폼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연동이 쉽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쉽기 때문에 직원들의 러닝 커브가 작고 유지 보수가 쉽고 또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보가 팀 활동을 분석하고 이번 주 우리 팀이 달성한 주요 성과 3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줄 수도 있고요. 고객 포스, 오류 접수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에스컬레이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면서 SLA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핵심 중 하나는 자동화입니다. 노코드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틀란시안 자동화의 강점인데 예상보다 활용 범위가 크고 실제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노코드 기반의 자동화 설정마저도 로보 AI에게 지시하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도 내가 만든 여러 로보 에이전트를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긱 관련 이벤트에 따른 처리라든가 오토메이션들을 하나로 묶어서 뒤에 보실 플레이북이라는 곳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담당자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장애 상황. IT 담당자라면 누구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로보옵스 가이드를 통해서 과거 유사한 인스턴트를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요약하며 또 바로 다음에 취해야 할 액션들을 제안합니다. 장애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의 원인을 추적하기보다는 로보옵스라는 로보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원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보시는 플레이북을 통해서 그 실행까지 하나의 티켓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속도는 실행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것도 속도입니다. 아틀란시안의 분석, 대시보드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팀워크 그래프를 기반으로 연계된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시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플랜도 있습니다. 지라 어드밴스드 플래닝으로는 팀, 프로젝트, 배포, 릴리즈, 전체 로드맵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비스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트 프로그레스와 티켓을 구조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지금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속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컬렉션의 핵심으로 연결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결은 조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데이터 고립이 아닌 사내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속도는 AI가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자동화하여 직원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혁신이 가속화 되고 가치가 더 빠르게 실현되며 기업 전체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의 오픈된 자료에 의하면 로보 AI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슈 파악 및 정보 수집에 기존에는 한 15분 정도 걸렸다면 2.5분이 소요되고요.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됐다면 3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 답변 작성에 있어서도 기존에 한 10분 정도에서 2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팀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가요? 네, 엔터프라이즈 스트레이지 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옵스 도입 시 업무 효율 40% 향상, 문제 해결 비율 15% 증가, 수동 개입이 필요한 티켓 85%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포레스트의 한 금융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JSM의 도입 1년 만에 기존 플랫폼으로 4년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했고 비용은 기존의 60%밖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너무 길었는데요. 두 번째, 아틀란시안의 지능형 서비스 관리 요소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이후 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퍼빌리티 맵은 한국 환경에 맞게 저희 플래트에서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제일 위에는 경영층의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요청, 변경, 인스턴트, 데브옵스 등의 실행 영역이고요. 제일 하단의 아래는 AI, 보안, 연계 플랫폼 층으로서 ITSM 구축 시 분류해서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는 플랫폼 영역에 있지만 중앙의 모든 실행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서 아틀란시안 지능형 서비스 관리 요소들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AI 기반 자동화 앤 에이전트. 로보 AI가 고객에게 빠른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반복적인 일은 에이전트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안합니다. 원인을 찾아주고 직원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통합된 전사 가시성 확보입니다. IT 운영, 고객 지원 데이터를 다양한 뷰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통계뿐만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물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경영층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 지시 기반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AI가 일단 답변하는 시대입니다. AI가 기존 난리지를 학습해 직원과 고객의 질문에 즉시 답변합니다. 넷째, 엔터프라이즈 자산 앤 CMDB입니다. 자산 어셋을 통해 자산과 서비스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시던트 영향도를 즉시 분석합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오래지 않는데 어셋 데이터 매니저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 인벤토리, DB, API 등의 자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하고 중복을 제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단일 데이터 소스를 구축하는 도구인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콜렉션에서 지능형 관리 요소들을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서 로보 AI에 관해서만 모아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밤새 일해도 지치지 않고 모든 과거 인스턴트를 기억하며 동시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팀원, 그게 바로 로보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로보가 실제로 어떤 자율적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소개인데 다음 데모 영상에서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바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한데 누구한테 알려야 하는지, 어떤 채널에 공유해야 하는지, 관련 과거 케이스는 뭔지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로보 AI 옵스는 이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유사 인시던트, KB 문서 자동 연결, 이해관계자 자동 알림, 슬랙 전용 채널 자동 생성까지 담당자가 클릭 한번 하기도 전에 모두 준비됩니다. 담당자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인스턴트 관리의 가장 큰 병목은 탐지가 아니라 원인 분석입니다. 로그 수백 줄 배포 이력을 일일이 뒤지는 이 과정이 MTTR을 늘리는 주범입니다. 로보옵스 에이전트는 팀워크 그래프와 배포 이력을 종합 분석해 근본 원인을 자동으로 제시하고 롤백, 플레이북까지 자동 실행합니다. 로보의 역할은 인시던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인시던트가 해결되면 로보옵스 가이드가 자동으로 PIR, 즉 사후 검토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지라 이슈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비스 데스크에서 요청이 잘못된 팀으로 가거나 우선순위가 잘못되거나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먼저 처리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로보 AI는 요청 내용과 업무부와 과거 처리 이력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자동 추천하고 긴급도, 영향도 분석으로 우선순위를 자동 지정합니다. 코딩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템플릿도 제공됩니다. 이제 첫 번째 데모 섹션입니다. 지식 기반 답변 생성 및 자동화된 해결 제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특히 직원이나 고객이 서비스 포털에 문의했을 때 AI가 어떻게 답변하고 자동으로 해결까지 이어지는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데모에 앞서 전체 시나리오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포털에 문의를 입력하면 로보 AI가 4단계로 처리합니다. 첫째, 지식 검색. 고객 또는 현업에서 컴플런스의 날리지 베이스를 탐색해 관련 내용을 찾습니다. 둘째, 요청 유형을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IT의 일반 문의인지, 개정 권한인지, 장애 신고인지 자동 분류합니다. 셋째로 자동 답변입니다. 관련 요약 정보와 가이드 링크를 즉시 제공합니다. 만약 셀프 서비스로 해결이 안 된다면 넷째 단계로 다음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IT 채용 담당자가 연결이 됩니다. 이 흐름이 워크로드 절감, 즉시 대응, 지식 고도화로 이어집니다. 그럼 실제 데모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플래티의 실제 CSM 서비스 포털 화면입니다. 직원이 이 화면에서 접속하면 IT 헬프 요청이라든가 고객 요청, 계정 및 권한 요청, 장애 신고 등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저는 현업 쪽에서 또는 고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 파일이 첨부가 안 돼요 라는 요청을 CSM 챗봇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 에이전트는 날리지 베이스를 검색해서 파일 크기 제한 문제라든가 개수 제한, 지원되는 파일 확장자 문제가 아닌지를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고요. 답이 됐다면 여기서 바로 이슈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우를 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은 확인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생성해도 되느냐고 물었었고요. 네, 접수해 주세요라고 고객은 접수 신청을 챗봇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 조금 기다리시면 생성된 티켓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고객은 자기가 신청한 화면을 이와 같이 신청 포털 쪽에서 보시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내가 신청한 내용과 지식 기반으로 알려준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이 티켓이 생성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티켓 번호는 33번으로 신청이 됐고, 자, 이제 처리자 화면 쪽에서 보겠습니다. 모든 티켓을 보게 되면, 처리 담당자가 보는 화면에서는 33번 티켓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내용을 쭉 확인하게 됩니다. 밑에 내려보시면은 기존에 고객이 요청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지식을 검색했는지에 대한 내용 히스토리가 보이고요. 상위에 보면
오토메이션 포 지라라고 새로운 향후 기술 지원 프로세서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로봇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실질적인 티켓들을 분석하고 처리자가 보는 화면에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지라 오토메이션 쪽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메이션 쪽에서 로봇 에이전트를 KM Summary Assistant라고 설정한 부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설정은 매우 간단하게 되고 있고요. 실행에 대한 로그도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한 절차로 이 스크립트가 실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봇 에이전트 생성은 로봇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등록된 에이전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고객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리자가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코멘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지만 AI 로봇가 자동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한 케이스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은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 잘 됩니다. 라고 네,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처리자 담당자 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답변이 되고 고객이 확인이 됐다면 바로 종료할 수도 있지만 처리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 에이전트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코드, 로코드 기반으로 해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요. 로봇 AI가 자연어 기반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템플릿 하나를 선택해 봤는데요. 이와 같이 기존 템플릿 기반으로 바로 오토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활동을 요약하고 댓글로 추가하는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봤는 건데요. 예, 이와 같이 댓글을 고객과 공유로 간단하게 설정만으로도 이 로봇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처리자로서 이 티켓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은 완료로 하고요. 네, 이슈를 닫기로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시던트 엔드 투 엔드로의 전체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PM, NPM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의 장애 발생 시 장애 티켓이 자동 등록됩니다. 물론 슬랙이라든가 메신저 등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의 장애인지 모르고 그냥 접속이 안 된다는 현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처리 쪽에서는 이메일로 인입된 티켓은 AI 에이전트가 IT 헬프 요청이라는 이슈 타입으로 변경하면서 담당자를 자동 배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했을 때는 장애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장애 티켓으로 분개해서 새롭게 생성하면서 자동 연결을 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장애 티켓에서는 로보 옵스를 통해서 장애 진단과 분석, 그리고 서비스 간의 영향도 파악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JSM의 포탈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신 포탈 화면은 CSM 화면이고요. 보통은 npm, apm 도구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알림이 발생되면, 장애가 발생되면 이게 자동으로 JSM의 이슈로 등록되는 형태이지만, 저는 고객이 단지 그룹웨어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슈 IT 문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입된 이메일로 들어온 티켓은 실질적으로 이슈 유형도 이메일 티켓 유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제목과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티켓이 어떻게 담당자에게 자동 배정되고 유형이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보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분석해서 담당자를 바꾸고 배정해주고, 그리고 서비스 요청 유형을 자동 배정하는 것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예. 이메일로 요청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담당자가 바뀌고 요청 유형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연계해 가지고 이 요청이 어떤 자산 개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로보 에이전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동화 오토메이션 쪽에서 이와 같이 서비스 리퀘스트 어드바이저라는 로보 에이전트를 같이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동 배정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로보 에이전트가 아닌 명확한 담당자 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요청 유형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자산을 활용해 주는 것이고요. 이 티켓이 어떤 자산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담당자가 선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자가 확인했을 때는 단순히 로그인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장애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자산에 연계되어 있는 자산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을 장애 티켓으로 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IT 헬프라는 단순 문의건이지만 이거는 장애로 분기해가지고 자동 연계하도록 트리거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예. ISPD 59번에서 인스턴트의 항목으로 가보시면 진행 중인 인스턴트 쪽에서 새로운 인스턴트가 하나 자동 생성됐습니다. 예, 이거는 인스턴트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인스턴트가 분기되면서 이와 연계되어 있는 영향받는 서비스를 로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제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나의 영향받는 서비스 클릭해 보면 이 하나의 서비스에 예를 들어 비트버켓과 레파이트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 장애건이 어떤 비트버켓 레파이트리의 커밋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지에 대한 루트 코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원래 IT 헬프로 들어온 티켓에 대해서 현재 인스턴트에서 자동으로 새롭게 상태를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영향받는 서비스 자산이 있으면 거기 나타날 것이고요. related 리소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본 티켓의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관련된 장애 티켓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진 난리지에 대해서도 로보 에이전트가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로보옵스라고 방금 클릭을 했는데요. 이 로보옵스라는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재의 티켓에 대한 루트 코즈, 즉 원인 분석에 대한 요청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 담당자는 이런 로보옵스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동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티켓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레이북이라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처리 담당자는 보시는 화면에서 이와 같이 정해진 절차, 예를 들어 CPU 매트릭스 문제라든가
인시던트 대응 계획에 서비스 소유자 식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의 장애 티켓에서 바로바로 실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플레이북이라는 기능으로서 처리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로그옵스를 통해 가지고 루트 코즈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또한 그 슬랙과 연계하면은 여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고 에크날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알림을 통해 가지고 같이 담당자가 자동 배정된다든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쭉 인스턴트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 평가라든가 PIR 리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플레이북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 처리에 따라서 다음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장애 확인 중에 있고요. 저는 이 티켓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시던트가 완료됐을 때 원래 요청원 티켓에 IT 헬프 쪽에도 자동으로 닫힘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수동으로 이 해결을 했다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은 이 IT 헬프 쪽에 요청했기 때문에 장애가 해결됐다는 것을 포탈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다음은 JSM 인스턴트 관리에서는 온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유성연, 강재현 프로에 대한 인스턴트에 대한 스케줄을 등록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입니다. CSM에는 로봇 챗이 있었는데 JSM에는 없었는데 이제 신규 기능으로 해가지고 JSM 포탈 쪽에서도 가상 서비스 에이전트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신 화면은 로봇 스튜디오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JSM 포탈 쪽에서도 이와 같이 로봇 챗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지식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데브옵스 연동을 통한 개발과 운영의 가시성 확보. 많은 기업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은 서로 다른 도구를 쓰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배포가 되면 운영팀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개발팀은 배포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이 늦습니다. 오늘 마지막 데모 영상에서 JSM이 어떻게 개발과 운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발표의 핵심 그림입니다. 아틀라시안이 말하는 하이 벨로시티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전체 구조입니다. 왼쪽 팔아놓은 AI 대부는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관리입니다. Plan, Build, Deploy, Change, Intake, and Route가 AI로 연결됩니다. 가운데 초록 원 AI 옵스는 IT 운영 현대화입니다. Monitor and Alert, Diagnose and Respond, Configure and Manage, Optimize and Run이 AI로 자동화됩니다. 오른쪽 보라색 원은 AI 서비스는 전사 서비스의 현대화입니다. 요청, 자가 서비스, 분석, 우선순위와 지식관리, 자산관리가 AI로 통합됩니다. 이 세 개의 원이 아틀라시안 인텔리전스로 구동되며 하나의 플랫폼 위에 연결될 때 진정한 하이 벨로시티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 플래티에서 기술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접목하여 최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모 JSM 변경 요청 프로세스 시나리오입니다. 데브옵스 연동에 관한 변경 관리 프로세스는 심플합니다. 현업 담당자가 서비스 포털에서 APP 변경 요청을 접수하면 SR이 등록되고 담당 부서 리더가 요청 승인을 합니다. 요청 승인이 나면 개발 담당자, 테스트 담당자, 배포 담당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CI/CD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비트 버켓과의 연동입니다. 브랜치 정보와 커밋, 푸시 히스토리가 JSM의 변경 티켓에 자동 연결됩니다. 오토메이션은 각 단계마다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하고
최종 운영 배포 전 개발 산출 확인과 배포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표준화, 추적, 연속성, 자동화, 이력, 가시화, 정보 단일화를 통해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실제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데모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전과 똑같이 GSM 포털 화면이고, 여기서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단에 내가 승인해야 될 건가 요청해야 될 했었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저는 결제 시스템 오류 변경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난리지 베이스에 연결된 부분이고요. 변경 요청 유형은 노멀로 선택을 하고, 영향도는 중간 정도로 하고, 긴급대 하이로 해가지고 티켓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51번으로 티켓이 생성됐고요. 신청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심플하게 신청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리자 담당 쪽에서 큐에 쌓여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S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따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변경 요청 쪽에서 이와 같이 티켓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결제 시스템 오류 변경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자는 자동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동으로 승인자를 지정하고 이제 JSM 화면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이 되면 실제적으로 담당자를 배정해서 개발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구현 단계에서 개발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보 AI 옵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지정한다든가 자산을 통해 가지고 사전 지정해서 담당자를 자동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개발 쪽에 보면 이제 브랜치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는 예로 들어서 비트버켓을 통해 가지고 브랜치를 만드는 예로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예, 비트버켓 화면이고요. 저는 대부 브랜치로부터 이슈, 즉 피처 브랜치를 생성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피처 브랜치에서 저는 하나의 소스를 수정을 합니다. 예, 개발자분들은 이제 개발 도구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트버킷 화면에서 51번 브랜치에서 에디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소스를 수정하고 커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밋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이 피처 브랜치에서 실제적으로 데브 브랜치로 플리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산정한 시나리오는 데브 브랜치로 갔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QA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잡았고, 네, 방금 네, 플리캐스트 생성하고 데브 브랜치로 PR을 승인하고 PR 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처 브랜치에 있는 내용들이 데브 브랜치로 머지가 됐고요. 저는 AIOPS의 오토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동 빌드되고 배포되면서 고객 요청자에게 사용자 요청, 사용자 테스트 요청이라는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예, 상태는 실행 단계에서 풀 리퀘스트가 병합되고 내부적으로 자동 빌드 됐을 때 자동으로 고객 요청자에게 사용자 테스트를 하도록 고객 회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AIOPS의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뒀고요. 네. 요청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QA 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QA 서버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 바랍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를 받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자는 사용자 테스트를 하시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예, 사용자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개발 브랜치에 있는 부분을 프로덕션 브랜치로 플리캐스트 머지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징 또는 운영 브랜치로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네,
풀리캐스트는 소스의 대부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로 풀리캐스트 머지를 하게 되고요. 승인하고 머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버켓에서는 이렇게 트릭을 의해 가지고 풀리캐스트 머지가 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동 빌드 되도록 샘플링 지금 현재 구성을 한 상태고요. 전제 자동으로 트리거 돼서 빌드 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빌드 앤 테스트고요. 다음은 이제 빌드 끝나고 난 뒤에 개발 서버로 그리고 스테이징 서버에 배포가 됐고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서버 쪽에 배포는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고 수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 서버까지 현재 배포된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병행관리 티켓에서 보면 오른쪽에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 티켓 화면에서 배포 이력이라든가 빌드 풀리캐스트 브랜치 화면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JSM 안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변경, 긴급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 서버 연계해가지고 변경 티켓에서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운영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본 티켓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여러분께 서비스 콜렉션에 대해서 제품의 이해를 위해서 데모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다양한 케이스도 많지만 다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의 마지막에 대표 번호와 제 메일이 있는데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는 무료로 기술 지원을 받으시는 테크 서포트를 저희 플랫웨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고객께서 궁금해 하시는 Q&A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콜렉션의 CSM은 기존 고객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관리, 즉 CSM은 자산과 로보와 함께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독립형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이 기능들은 JSM의 핵심 기능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비스 콜렉션의 구독하에 관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고객은 이제 서비스 콜렉션 플랜으로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객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이제 JSM 또는 서비스 콜렉션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ITSM 솔루션을 검토하신 고객은 아틀란시안 구축의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구축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00명에서 3000명 기준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희들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축에 관해서 가장 큰 부분은 기존 ITSM에 있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부분과 레가시 시스템, 커스텀 시스템과의 이제 인터페이스 개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공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틀란시나 서비스 콜렉션의 라이센스 비용이죠. 이제 액티브 유저 기준이고요. 플랜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게 되고 지원 부분도 또 기능도 좀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